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회 1단원의 10차시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 경험을 생각하며 32쪽의 사진을 봐주세요. 어떤 그림들이 보이나요? 동해안의 해수욕장 사진이 보여요. 서해안에 갯벌이 나타난 사진도 보여요, 선생님. 섬이 많아서 가도해라 부르는 남해안의 사진도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해수욕장이 많은 동해안, 갯벌이 많은 서해안, 그리고 섬이 많은 남해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 각 해안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도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해안을 한번 둘러볼까요? 먼저 동해안 지역입니다. 얼핏 보아도 맹방해수욕장, 장호해수욕장, 나곡해수욕장 등 해수욕장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그럼 남해안도 한번 둘러볼까요? 매물도, 육지도, 사랑도, 소죽도, 가덕도 등 딱 보기에도 정말 많은 섬들이 보이죠? 그에 비해 서해안은 훨씬 적은 섬이 보이네요. 참고로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갯벌에서 천일염을 생산해내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니까 참고해두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볼까요? 33쪽을 보겠습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해안들을 가본 경험이 있나요?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동해안의 모래사장이 아주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서해안의 갯벌에서 진흙으로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모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네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지도를 보면서 각 해안선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해안선의 모습이 달라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좀 단조로운데 남해안과 서해안은 더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교과서의 지도에 나타난 해안선의 모습을 따라 그려보세요. 그리고 33쪽 아랫부분에 있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각 해안의 특징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모습을 알기 위한 활동이므로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모두 그려보았죠? 그럼 해안선을 따라 그리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볼까요? 동해안은 금방 그릴 수 있었는데 서해안과 남해안은 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너무 복잡해서 따라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럼 느낀 점을 토대로 각 해안의 특징도 얘기해볼까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들쭉날쭉 상당히 복잡하고 섬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각 해안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모두 잘 정리하였네요. 지금까지 서해안,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특징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각 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지형을 이용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공부한 각 해안의 모습이 다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뭘 해봐야 할까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도사해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과서 34쪽을 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보이네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잘 보고 각 해안의 특징과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갯벌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합니다. 또 갯벌을 간척해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해안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아 해수욕장이 발달했습니다. 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이 많아 바도해라 부릅니다.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양식장에서는 굴이나 전복 등의 해산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안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죠. 특히 동해안에는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아 여름이 되면 해수욕을 즐기려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고, 서해안은 밀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갯벌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고 갯벌을 간척해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하기도 하죠.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김, 조개류 등의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해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하였답니다. 자, 그럼 이제 3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나라 지형 살펴보기 활동인데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서비스에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의 지형들을 살펴보세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지역을 잘 살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35쪽 아랫부분에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모두 적어보았나요? 누가 발표해볼까요? 네, 저는 설악산과 주변 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게 된 점은 높은 산봉우리들이 많이 보이고 주변에 산지가 모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계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천 지역 중 낙동강 지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알게 된 점은 강의 모양이 구불구불하다는 점과 강 주변에 평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포평야를 살펴보았는데요. 김포평야에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주변에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족들과 놀러 갔던 속초 해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해안가에 집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모두 잘 찾아보았네요. 발표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형도를 보면서 산지와 하천, 평야, 그리고 해안 지형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있나요? 지형도를 보고 산맥, 그리고 하천의 이름과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형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모두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1차 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